감사합니다. 12시 반이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런 시간에는 아무리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저 완도 광진 시골 지역구에 선거에서 우리 농민들, 우리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가지고 그 표로 제가 당선돼가지고 이제 국회로 떠나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윤기석 목사님하고 그 창립 초대 장로였던 제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를 뭐라 그래서 갔더니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요. 교회당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아버님이 부탁이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하여튼 오면은 마이크 잡으면은 얼줄을 모르고 양보도 없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김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축사를 짧게 절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성경 말씀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축사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초청함을 받을 것이요 길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것으로 끝이니라. 와,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이 오든지 아멘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하고 보니까 저도 길게 할 때도 있지만 짧게 하려고 노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그 교계의 인물 아닙니까? 아멘. 어떤 분입니까? 초청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저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저한테 아무도 안 되겠다고, 내가 지금 출발해도 거기에는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내가 다음 기회를 얘기하고 가야겠다고. 근데 제가 참 민망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쉬웠습니다. 저도 장로로서 오선 국회의원의 농림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을 빈직 다사람만 있어요. 바쁩니다. 바빠요. 저분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더구나 우리 황교안 총리는 여야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교계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미 서면으로 제가 할 강연 원고도 다 보내드렸고, 그래서 그 원고가 지금 배부됐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인사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지금 보니까 배부가 안 돼 있어요. 이미 어제 다 도착할 텐데.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요지만 한 말씀을 요약해 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사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이렇게 했던 것은요, 우리 역사 속에 3.1운동, 일제 36년의 억압통치하에서 그 일본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한마는 그 36년의 억압통치, 3.1운동, 그리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통합농민혁명, 이 네 가지 우리 역사 속에 이 운동이 아주 자랑스럽고 감사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할 때 참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 3.1운동하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통합농민혁명, 이 4대 민족민주평화운동이 유네스코 유엔에 등재가 되면 프랑스 혁명사는 우리 이 4대 운동에 명함도 내놓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금 국제적인 서각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70년 해방 70년을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같이 함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걸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 우리 한국이 그때
6.25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 끝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질서가 되면서 한번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그때 기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일 꼴찌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나라. GDP가 그때 68불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나라가 오늘 지금 200개 나라 중에서 일본이 현재 6인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놓고 보면은 우리의 한국 대한민국의 순위가 바로 6위지. 일본이 지금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고 하나 되어서 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었기 때문에 또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유엔의 이 피 흘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하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모든 문화, 사회, 스포츠, 예술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거 정치 하나만 지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 언론은 중진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프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은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3.1운동이 왜 성공했을까? 3.1운동이 왜 성공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는 보수 진보도 없었습니다. 좌측 우측 여야도 따로 없었습니다. 또 지역 출신 남북도 어디가 있었습니까? 심지어요 종교까지 하나가 됐습니다. 종교가 하나가 됐다니까 기독교가 불교에 합했다.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 종교는 충실하게 하되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되 그분들이 하는 종교 방식대로도 이 나라를 평화롭게 정의롭게 바로에 이끌고 가자고 하는 기도를 그분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수 진보 여야 종교도 초월했습니다. 그때 3.1운동에 기독교가 제일 많이 33인 중에 보면은 16명입니다. 그리고 천도교가 15명. 그렇게 해서 당연히 기독교가 3.1운동 대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우리 선녀들 양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아까 동학농민혁명,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3.1운동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하고 5.18 민주화운동하고 4.19 혁명하고 이 세 가지는 지금 되고 이제 3.1운동이 남았습니다. 4.19 혁명은 지난 3주 전에 21일 전에 유엔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그동안 반대하고 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국제적인 흐름과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4.19 혁명이 통과가 됐다는 통보를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은 국회 기념재단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유엔에 등재하는 기구의 이사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치 또 국회의장에 우리 김진표 의원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서로 우리가 협력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이런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는 곳마다 신앙 간증을 통해서 대학의 초청 강연을 통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을 일구어 주셨다. 그것은 그 많은 200개 나라 중에서 이 4대 민족 평화운동을 자기들의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우리가 평소에는 말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3.1운동, 유네스코 3.1운동 전국화하고 세계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는데 웬일입니까?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가가지고 유엔하고 유네스코가 소집을 했어요. 그 나라 자기 나라 국회에서 중진 제일 오래 연도가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갔더니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근데 갑자기 유엔하고 유네스코가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3개국 나라가 자기 나라 글을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높아요. 나는 아프리카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문해율이. 문해율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23년 전에 그렇게 높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해소하라고 참 유엔하고 유네스코에서 국회에도 공문되고 다 정부에도 냈는데 예산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변화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하고 유네스코에서는 그 43개국의 교육위원회에 중진들을 초청해서 기구를 만들자 한 것이 바로 아태 지역 교육원 연맹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수석 부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의장은 인도네시아의 1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됐는데 통지가 왔어요.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의 13선 국회의원이 자기 나라 초선 도전한 국회의원한테 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치를 떼니까 이제 국제기구의 연맹의 대표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석 부회장이 부족한 저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유네스코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런 걸 다루는 기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가서 업무부가 쭉 나오는데 자연유산, 문화유산 다 하고요. 역사기록유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 역사기록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삶, 또 넬슨 만델라의 그 민주화운동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나오고 아프리카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아에 동아시아는 그러면 당연히 3.1운동, 4.2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제가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그건 웬일입니까?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가 나오고 한국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세계 역사적 유산에는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실망해가지고 그 유네스코 본부장한테 한국은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은 그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항의적으로 얘기했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유엔이나 유네스코가 현장을 방문해서 추적해가지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부나 아니면 국회나 아니면 학자들 특히 학자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유네스코에다 등재 신청합니다. 가령 3.1운동 같으면 그때 막 태극기 빗바람 태극기들 막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사진 일기장 이런 거 전부 모아가지고 그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유네스코 유엔 본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사해가지고 또 현장 답사까지 다 해서 맞으면은 그 중에서 1년에 한 주제씩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3.1운동 난 지가 그 당시 얘기입니다. 90년이 넘었는데 90년 동안에 신청은 안 됐단 말입니까? 신청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신청된 게 없습니다. 그래 제가 거기서 받은 충격이 컸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세부를 주십시오. 웬일입니까? 또 한 부밖에 못 준대요. 2년에 한 나라에 한 주제씩만 심사해서 발표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부를 받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13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그 한 부 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역사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우리 4.1운동이, 우리 4.19 혁명이,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5.18 민주화운동이 이 4대 어째서 이것이 하나도 등재가 안 됩니까?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많이 저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가서 우선 2년에 한 번씩 한 주제를 하는데 뭘 신청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연도로 말하면 3.1운동 동학농민혁명 해야 돼. 근데 이미 3.1운동하고 4.19 혁명은 헌법 정문에도 나와 있고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다 국민들이 다 누가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견해를 말한 분도 있어요. 아니 김한웅 수석부 선생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그 저기를 아카이브 소총 이름까지 말하더라고요. 아카이브 소총을 들려 보내가지고 군산항, 모포항, 여수항으로 침투해서 그런 거 가지고 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 진상 조사가 되고 여러분 그 600명이 김일성이가 보낸 부대가 모포항, 여수항 올라면은 국방이 뚫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국방이 뚫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그래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거짓말이 판명이 되고 그분들이 지금 책임을 느끼고 지금 영화의 몸이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비교적 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우여 장로님 이런 분은 보수에 속한 분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두 장로 보고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인데 어떻게 해서 둘이 이렇게 잘 지내냐? 잘 지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다 보수, 진보 초월해서 나하고 뜻이 맞은데 이 시간에 현재까지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형인데 지가 형이라고 우기는 거 그거가 하나가 문제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토야마 총리가 일본에서 하토야마 총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하라고 용서해 준다고 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했던 사람이 일본 총리 출신 하토야마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토야마가 1900 저희들하고 같이 같은 동갑내기 또래.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잘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이루이치 의원이라는 그 일본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일 기독원 연맹을 저하고 둘이 공동으로 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동대문 국민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죠. 처음에 만난 한일 기독원 연맹 창립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도이루이치 선생이 목사님 중진 의원인데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동대문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이루이치 우리 목사님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반죽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조선을 집어삼킬 때 그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이 한일 기독의원연맹에 참석할 자격이 자기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 한국에서 김영진 의원님 아버지가 일제된 일본에 끌려와가지고 4년간 종살이하고 그리고 반신구수가 된 분인데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 주관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꼭 시나리오 이 영화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일 기독의원연맹이 창설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같이 이제 여러분도 늘 보셨겠죠? 우리 한국에 와서 도이루이치 목사님이 원내 총무를 했어요. 하토야마 총리가 총리할 때 원내 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고 그분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3.1운동이나 4.19 혁명 이럴 때는 한복을 입고 일본 중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한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이 4대 민족민주평화운동 중에서 이제 두 가지, 3.1운동하고 이 4.19 혁명 남았는데 4.19 혁명은 3주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1운동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3.1운동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이 지구촌에 활보를 하고 어딜 가서든지 한민족이라는 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일제 억압 통치하에서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시대마다 기도에 재단 쌓고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3.1운동 한 분야까지도 전개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도 이제 또 축사를 길게 하면 또 안 됐다 이러는데 얘기해가지고 이제 월기초에 저는 절대 안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